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좌에서는 그 랩뷰의 디자인 패턴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생산자, 소비자 구조의 그 형태는 두 개의 화일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생산자 루프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 화일 루프 안에 이벤트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의 프론트 패널에 있는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들에 대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루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용자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소비자 루프 쪽으로 뭔가 이제 그 정보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생산자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화일 루프가 있는데 이 화일 루프를 이제 소비자 루프라고 해가지고 생산자 루프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뭔가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을 이제 소비자 루프에서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소비자 루프에 보통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구조 중에 하나가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이제 보통 뭐 데이터 로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정보를 계속 읽어온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때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을 또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뭐 예를 들어서 REC232 그러니까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은 시리얼 통신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처리는 생산자 루프에서 처리를 하고요. 생산자 루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시리얼 통신으로 내가 뭔가 그 로그 데이터를 읽어오겠다 이렇다고 하면 로그를 읽기 시작해 하는 이제 그 시작하라는 이벤트를 생산자 루프에서 감지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Q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소비자 루프로 전달을 하는데 어떤 걸 전달하냐, 여기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그 시리얼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를 그러니까 시리얼 로그를 계속 로깅을 한다고 하면 이 표준 상태 머신을 스타트를 시키기 위해서 스타트라고 하는 상태를 이 Q를 이용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를 사용하는 경우는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단조롭지 않고 뭔가 이제 복잡해진 경우에 대해서는 이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게 되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확장된 개념으로 소비자 루프를 하나 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전 강좌에서 그 어떤 그 프론트 패널의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프로그램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어하는 방법은 프로퍼티 노드를 사용하는데, 이 이제 기능을 수행하는 이 소비자 루프에서 만약에 내가 프론트 패널을 보여주는 어떤 그 정보를 속성을 바꾸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제 부득이하게 프로퍼티 노드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프로퍼티 노드를 쓰게 되면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주기적으로 로그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는데 프로퍼티 노드를 이용을 해서 뭔가 디스플레이를 해주는 인디케이터의 속성을 바꾸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 프로퍼티 노드가 실행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간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데이터 로깅을 한다는 게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작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소비자 루프를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기능을 수행하는 루프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센서로부터 아날로그 데이터를 계속 주기적으로 로깅하는 거는 이 소비자 루프에서 수행을 하고, 이 로깅한 데이터를 가공을 해서 사용자한테 디스플레이 화면에 정보를 보여주는 거, 이 부분은 별도의 또 소비자 루프를 이용해서 프론트 패널을 업데이트 해주는 용도로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생산자 루프에 해당하는 while 루프 하나가 있고, 기능을 수행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로깅하기 위한 목적의 소비자 루프가 하나 있고, 또 별도로 가공된 데이터를 프론트 패널에 표시하기 위한 루프,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의 루프들 간에는 데이터 전달을 이제 queue를 이용해서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queue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 데이터 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로스가 있으면 안 되는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반드시 queue를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이벤트를 등록을 해서 뭔가 익셉션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모든 루프를 이제 다 정지를 한다거나 뭔가 이제 이런 상태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사용자 이벤트로 핸들링 하게끔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 했을 때는 어떤 뭐 영상 진단 장비를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광학 센서로부터 영상에 해당하는 로 데이터를 읽어오고, 그 읽어온 로 데이터를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뭐 2D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의 이벤트를 감지하는 거는 생산자 루프에서 수행을 했고, 어떤 광학 시스템으로부터 로 데이터를 읽어오는 거는 이제 이 소비자 루프를 하나 이용을 해서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으로 주기적으로 그 로 데이터를 읽어오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읽어온 데이터를 또 시그널 프로세싱을 할 때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그널 프로세싱을 해서 어떤 그 2D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 이거는 또 별도의 소비자 루프를 이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랩뷰는 다른 프로그램 언어하고 동일하게 이런 이제 디자인 패턴 같은 경우를 템플릿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뷰에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다이얼로그가 뜨게 되는데, 거기에서 템플릿으로부터라고 하는 카테고리 아래에 가보시면 디자인 패턴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이렇게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 가로 열고 이벤트라고 해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생산자 루프 하나가 있고 소비자 루프가 있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queue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 실습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 바로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그 템플릿으로부터 이 디자인 패턴 소스 코드를 이제 가져오시게 되면은 프론트 패널은 이렇게 불리언 컨트롤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소를 큐에 추가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이 있고, 정지 버튼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화일 루프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위에는 생산자 루프고요, 아래는 소비자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제에서는 그 queue를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queue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inqueue element라고 하는 게 여기 원소를 queue에 추가라고 하는 불리언 버튼과 매칭이 되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element라고 하는 문자열을 queue를 이용을 해서 소비자 루프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에러가 없는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뭔가 처리하는 거고요. 에러가 있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새로 만들기에서, 자, 좀 전에 봤던 보시면은 이렇게 새로 만들기에 보면 VI 밑에 템플릿으로 밑에 보시면은 디자인 패턴, 이 프레임워크의 디자인 패턴 밑에 자, 이벤트, 자, 여기 있죠. 그래서 얘를 확인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코드가. 자, 프론트 패널은 이렇게 불리언 버튼 두 개가 있고요. 자, 블록 다이어그램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Q 컨트롤 H를 눌러서 헬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Q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Q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Q 얻기라고 하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선언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루프죠. 그래서 이제 생산자 루프 같은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를 감지를 해서 소비자 루프로 데이터나 뭐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 구조가 들어 있고요. 자, 이벤트 구조는 두 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엘리멘트 인큐 엘리멘트라고 더블 클릭하면 여기가 매칭되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 이벤트 구조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수행이 되겠고요. 여기서 보면은 원소를 Q에 추가라고 해서 엘리먼트라고 하는 문자열을 Q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 루프로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 루프에서는 원소를 Q에서 제거를 하고 해가지고 에러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원소 값이 나오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여기에 소비자 루프에서 이쪽에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디케이터를 만들고 자, 실행을 하신 다음에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엘리먼트라고 하는 문자열이 소비자 루프로 전달됩니다. 자, 그렇죠. 아니면 이 부분을 컨트롤로 변경하신 다음에 자, 인큐 엘리먼트 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뭐 파크라고 하고 자, 실행을 하고 누르시면은 이렇게 자, 문자열 데이터 타입 원소 값이 소비자 루프로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이제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이라고 이렇게 보고요. 자, 다음은 예제 탐색기에서 한번 또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예제 탐색기를 열어보시고 검색해서 Q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큐드 메시지 핸들러 펀더멘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도 유사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 요 프론트 패널에 불리언 버튼이 두 개가 있네요. 액션 1, 액션 2가 있고요. 그 다음 디스플레이 메시지 인디케이터가 있고 스탑이 있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고 액션 1 누르면 이 문자열이 표시가 되고요. 액션 2를 누르면 이렇게 하고 스탑을 누르면 멈춥니다. 소스 코드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건 다 주석이죠. 그러니까 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생산자 루프에 해당하는 게 있고 밑에는 소비자 루프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데이터 전달을 Q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 핸들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자, 여기 이제 Q 얻기를 하고 여기에 보면은 원소를 Q에 추가한데 여기에 이제 원소를 하나 넣었죠. 그래서 init 지금 보면 이제 소비자 루프 쪽에 일종의 뭐 이 케이스 구조를 이용을 했네요. 그래서 자, 처음에 이 소비자 루프에서 init 상태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로 init이라고 하는 값을 전달해 줬습니다. 메시지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가변적인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액션 1. 자, 액션 1이 있으면 여기서 직접 베리언트 데이터를 이렇게 여기서 넣어주네요. 케이스에서. 그래서 뭐 코드는 유사하죠. 아까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만든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과 동일하게 Q를 이용을 해서 생산자 루프에서 발생한 이벤트와 그 다음에 뭔가 이제 데이터나 정보를 Q로 소비자 루프 쪽에 전달하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랩뷰 프로그램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이기 때문에 뭐 반드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추후에 이제 시리얼 통신 관련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동영상 강좌를 하나 이제 만들 텐데요.
거기에서 다룰 코드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시리얼 통신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자, 메인 VI를 좀 보시면은, 자, 파일루프가 이렇게 3개가 있죠. 2개, 3개가 있죠. 그래서 보면 요 맨 위에 화일 루프 같은 경우는 생산자 루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케이스 이벤트 구조가 있어가지고 사용자 이벤트를 처리하겠고요. 자, 그리고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그 큐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얻죠. 근데 여기서는 자, 여기 보면은 Q의 원소의 데이터 타입을 한번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풀어보면, 자, 이렇게 타입 정의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그 열거형 상수와 베리언트, 이렇게 2개를 원소로 가지는 이제 클러스터 원소 타입으로 이제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여기 원소를 Q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init이라고 하는 커맨드 값이 소비자 루프로 바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 루프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이 init 부분이 수행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사용자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되면 커맨드가 스타트가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가 왔을 때, 자, 스타트 루틴이 수행이 되고, 여기서는 여기 화일 루프가 있는데, 이 안에 같은 경우는 화일 루프 안에 케이스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shift 레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케이스 구조에 입력 선택자를 연결하는 이런 구조는 표준 상태 머신 디자인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안에는 대기, 설정, 초기화, 읽기, 쓰기, 정지 이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1호에서 설명드렸듯이 생산자 소비자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루프에서는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뭔가 동작하는 부분은 이 소비자 루프에 구현을 하시고요.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프론트 패널의 속성을, 뭔가 컨트롤이나 인디케이터 속성을 만약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제어를 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또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는 별도의 소비자 루프를 하나 더 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Q를 쓰진 않아요. 그런데 이 오토 스크롤이라고 해야 되고, 요 버튼을 누르냐 이제 체크를 해제하냐 하지 않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 이 부분에 이제 문자열 인디케이터에 이제 로그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신 로그 위치로 이동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별도의 화일 루프를 이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랩뷰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어떤 프로그램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은 거의 생산자 소비자 이벤트 구조를 이용을 하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반드시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여드린 이 시리얼 통신 관련된 예제 코드는 차후에 별도의 동영상 강좌를 통해서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랩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인 생산자 소비자 이제 이벤트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